이어서 흉곽대 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곽대라. 여러분들 흉곽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성들은 다 흉곽대를 메고 있나요? 아니죠. 그 브러지의 그 라인은 되게 한 6, 7번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흉곽 함몰 흉수가 나타나는 그 3, 4, 5번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아래를 가슴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갈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니까 답답할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그 여자 교수가 저에게 그 인터넷으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디를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브라자부터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로 그 흉곽대를 함몰흉추에 맨다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흉곽대가 지금 매져 있는 데가 어디쯤 되나요?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곽대와 각대는 위치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함몰하고는 역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흉곽대라고 하는 것은 가슴띠입니다. 가슴띠. 근데 이 가슴띠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사실 광명의학에서 제가 세미나 하러 가가지고 내가 배우고 온 것입니다. 그 수원에 있는 그 오중환 씨라고 옛날에 계셨어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가슴에 대한 흉곽을 이렇게 착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치법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곽대가 왜 효과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요법에서 좀 원리를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흉곽대의 치료 원리를 한 3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띠로 이렇게 가슴 부위를 딱 동에 매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가슴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안 움직이면 호흡이 멎었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커지려고 하는데 흉곽이 꽉 메고 있으면은 가슴이 못 커지니까 압박을 하죠. 흉곽대하고 가슴 사이. 가슴은 뭐죠? 척추뼈와 앞에 그 갈비뼈로 연결되어 있죠. 갈비뼈가 압력을 막 받아요. 압력을 다 받고 이 압력을 전달할 때가 어디겠어요? 척추뼈 쪽이나 앞쪽이나. 근데 그 중에 함몰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같은 힘을 받아도 우선 누가 좀 나오게 해줬으면 기대했었는데 천천히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함몰흉추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갈고리로 뺍니까? 부항으로 뽑습니까? 부항은 피부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새우등 운동에서는 조금 도움돼요. 또 붕어요법, 붕어 운동에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다이렉트로 도움되게 하는 방법은 흉곽대를 메고서 좀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흉곽대를 그냥 매기보다 거기다 사인을 하나 해주자고요. 이 지점이야. 그게 뭐예요? 피내침입니다. 함몰된 부위의 피부에서 감각신경이 제일 많은 부분은 피부, 각질도 아니고 그 아래 바로 진피층입니다. 그 안에 뭐 지방층, 엘라스틴층이라든지 근육층, 근섬유 이런 것은 감각신경이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함몰된 부분에 피내침을 딱 힌트를 주고 체크해 두고 흉곽대를 매면은 다이렉트한 이야기예요. 예. 저에게 그 문의한 그 심장병 어린이를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호소하니까 제가 흉곽대를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도 못 다녀요. 거의 혼자서는. 책가방 가지러 친구가 와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커머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흉곽대로 한 2주 이 정도 만에 거의 그냥 책가방을 자기가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네.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의사들이 글쎄 그 띠를 이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좋을 텐데. 생체 또 유기체 원리로서 흉곽대 요법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풍선과 같이 인체를 보는 것입니다.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함몰된 부분이 억압이 된 거예요. 억압의 정신성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생체 기능이 다운돼요. 예.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 한쪽에가 이게 돌덩어리가 하나 딱 놓여가지고 이 돌덩어리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생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다른 돌덩어리를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쿵 떨쳤어요. 그랬더니 생체에서 미는 힘이 돌덩어리가 하나 있을 때는 겨우 죽겠는데, 아니, 더 죽으라고 그냥 탁 돌덩어리가 오니까 꽉 밀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돌덩어리도 털어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 요법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생명력이 확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의 흉곽대. 예. 그래서 그 일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뭐 함몰흉추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어깨가 이렇게 견적 같은 데가 아팠을 때 그 어느 정도 아픈가를 봐요. 그 다음에 흉곽대를 딱 메고서 이렇게 조금 한 몇 초 있는 다음에 눌러봐요.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을 때 인간은 그거를 극복하고 도전과 응전의 정신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러한 원리를 또한 흉곽대의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흉곽대를 매게 되면은 복식호흡에 그 아무래도 흉식호흡만 하던 것이 좀 억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식호흡이 좀 길어져요.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횡격막이 쏙 내려가요. 평상시에 복식호흡이 흉식호흡으로 해가지고 껄떡껄떡 숨을 쉬던 그런 경우가 이 흉곽대를 딱 매주니까 횡격막이 쭉 움직이니까는 횡격막은 상하의 어떤 장기의 혹은 음과 양의 어떤 상하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운동처럼 이렇게. 네. 이러한 상태에서 인체의 힘이 강해지고 그 힘이 함몰흉추로도 영향을 줘가지고서 좋아진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원리로 그 흉곽대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흉곽대가 가장 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병 증상들로는 그 흉곽에서 함몰이 나타나는 부분이 2, 3번, 4번, 5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폐유와 심유가 많이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과 폐 그리고 천식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함몰흉추와 관련된 어떤 병 증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양의 경락학설, 방광경 유혈이지요. 유혈과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의 뭐 헤드시 과민되니 뭐 여러 가지 그 척추신경 과민 반응대라고 하는 그런 장기 반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관련지었을 때 흉추 2번, 3번은 기관지 폐 25쪽입니다. 흉추 4번, 5번은 협심증, 판막증, 심장계통. 7번하고 9번 사이는 간계통. 특히 이제 우측 8번에서부터 10번은 그 흉추의 이상은 담낭염의 전문 치료점이다라고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소야시의 진단점이라고 이렇게 아예 명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흉추 10번, 12번은 특히 위장, 좌측에서 위장이 나타납니다. 이 점도 그 서양에서는 그 의사 보야시의 위유착점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이하에는 신장. 자, 그러면 함몰흉추가 어디 부위인지 좀 작은, 좀 적게 함몰되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크게 나타났는데도 몸이 적응해가지고 별로 그런 증상이 안 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함몰 부분에 관련되어서 예민하게 나타난 부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이게 등을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뚝뚝뚝 늘어봅니다. 하나, 뼈 마디 하나씩. 근데 조금 들어갔는데도 아파요. 네, 그걸 바로 저 함몰흉추 치료점입니다. 네. 바로 그 부위에다가 아까 말한 피내침이나 T침, 자석 혹은 또 어떤 조치, 뭐 그냥 반창고만이라도 붙여도 좋아요. 어디 약간, 아니면 저거 안 되면 침이라도 한번 딱 발라주고 흉곽대를 매주세요. 그러면서 주로 취침 중에 하시기보다는 생활 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니까는 너무 가슴을 꽉 조이는 것은 아직 그런 이제 부작용은 없는데
혹은 심장에 조금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으니까 저는 그 일하면서 그 맨살 위에다가 혹은 메리아스 위에 하고 겉옷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서두에 그 설명드린 그 질문과 답변이 이제 여기 그 본래 나왔네요. 예, 이렇게 그 여성들의 브래지어는 흉곽대가 아니다. 예, 그 26쪽에 그림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참조하시고, 그리고 함몰흉추 흉곽대에서는 천식 심장병 등에서 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때는 티침이나 피네침을 쓴다라면은 척추에 위에 있는 그 대들보가 어딘가 하면은 그저 양설주, 문설주라고 그러죠. 예, 문설주 양자 쓰고 거기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에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 요추에서는 17추와 예, 5요추 하단에 하나 이렇게 반대로 엇갈리게 꽂아준 상태에서 함몰흉추 부분에 피네침 하나 꽂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대를 내주게 되면은 아주 원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규격을 말씀드리면은 뭐 크고 작고를 좀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는데 예, 기존 상품으로 이렇게 광명의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길이가 95짜리하고 115짜리 두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는 벨크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각대요법에 이어서 지금 흉곽대요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작은 밴드가 주는 의미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의존해서 살게 되고 내 가진 바를 다른 사람하고 나눴을 때 그의 가치가 커지면서 그의 어떤 울림이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어떤 연관성, 관계성의 어떤 대표성이 우리 광명의학 가운데 밴드 테라피, 거기에서 다리에는 각대를, 가슴에는 흉곽대를 이렇게 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떤 정신성 포함해서 보다 건강한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